다음은 이제 국민의힘 수해복구 논란입니다. 김성원 의원 오늘 11시에 기자회견해서 사과했습니다만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는 어려운 거죠, 아무래도. 네. 명백하게 잘못한 발언이었고요. 더 걱정되는 것은 그 현장에 나간 의원들, 네. 저 같은 당협위원장들이 계셨거든요. 굉장히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 정말 철저하게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김성원 의원의 저 발언 한마디 때문에 그들의 노력들이 전부 폄훼가 되고 그들의 노력이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돼버려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좀 안타깝고 무엇보다도 저 발언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국민들께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0번 사과해야 맞고요. 여기에 대해서 응당 필요한 징계 조치를 받는 것이 아마 국민들의 어떤 이런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국민의힘 얘기인데 이건 이쪽에다 좀 먼저 여쭤볼게요. 이준석 대표가 내일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어떤 얘기 나올 것으로 좀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대국민을 상대로 자기 입장을 절절하게 호소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이미 당에서는 모든 조치를 다 취했죠. 비대위 전환이 됐고 추후에 전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국민을 상대로 자기가 왜 가처분 신청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왜 타당한지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까지 안 가는 것이 좋다라고 당내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조영 위원장은 만난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접촉이 없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어떻게 된 겁니까? 양쪽 입장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조호영 위원장은 연락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준석 대표 측은 전혀 연락받은 적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어느 중간에 말고 소위 배달 사고가 난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둘 간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이런 대국민 호소를 하기 전에 이 당내 내용들이 정리가 됐었으면 가장 좋았을 것이 맞는데 네. 이미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이고 그렇죠. 법적 대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뭔가 그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가처분 신청을 거두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좋은 대화를 하고 정치적으로 풀어갈 수가 있겠지만은 가처분이라는 게 길게 끄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 가운데서 이 짧은 시기 내에서 조호영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간의 대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질지는 저는 사실은 의문입니다. 예. 보니까 이제 SNS를 자주 활용하는데 쌓는 건 2년, 무너지는 건 2주라는 이제 짤막한 글을 사진과 함께 했는데 그 사진 또 앞에 식당은 아직도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써붙여 있는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일단 그 말씀하신 그 사진은 온라인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거든요. 그거를 이준석 대표가 활용을 하셨는데 지금 이전에 국민의힘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출범한 이후에 그 이후 모든 선거를 사실상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문자 파동이었죠. 그 내부 총질 문자 파동 이후 2주 동안 그 지금 집권 여당이 전례 없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말이겠죠. 예. 예. 저런 내용을 쓰는 걸 보면 내일 기자회견에서 좀 강한 발언 나올 수도 있어 보여요.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간의 대화가 사실은 밖으로 드러난 이후에 이준석 대표는 단 한 번도 온건한 메시지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강한 메시지들을 늘 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내일 있을 기자회견에서는 지금 비대위가 출범한 이후, 그러니까 본인이 징계를 당한 이후에 비대위가 출범하기까지 과정들, 그다음에 비대위 위원들이 인선된 이 과정 모두를 종합해가지고 본인이 느꼈던 어떤 소외들이나 비판 이런 것들을 정말 사자후처럼 토해내지 않을까라는 게 제 그냥 막연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내일 이야기를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는 이제 비대위를 잘 꾸려야 되는데 비대위 꾸리는 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들리는 이유는 비대위가 혁신을 위한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냐 아니면 진짜 다음 전당대회 준비하는 곳이냐 우리가 꼭 참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번 비대위의 성격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이냐에 대해서 관리형 혁신, 혁신형 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흔히 혁신형 비대위라고 했을 때는 그 혁신의 대상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혁신해야 될 국민의힘 내부에서 혁신 대상이 될 만한 무언가가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 생각에는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형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별로 국민들께 와닿지 않는 것이고요. 네. 비대위의 목적 자체가 불명하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원내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이 당내 인사들이 이 혁신형 비대위라고 불리는 곳에 선뜻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대위의 성격 자체를 정의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저 가운데 저기에 들어갔을 때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지도 당연히 불분명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마 인선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영 위원장께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 인사들이 계속 고사를 한다라는 그렇죠.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굉장히 노력을 들이시는 것에 비해서는 그 인사 구성이 생각보다 쉽진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